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조금 없는 것이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테슬라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테슬라는 이미 계속해서 지난 분기 때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자동차의 평균 생산 가격을 35,100달러로 낮추면서 계속해서 혁신을 통해서 자동차의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하고 이제는 가격 면에서도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부닥쳐서 내연기관을 테슬라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전기차로의 전환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반대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테슬라에 대한 정말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규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좀 변화가 있을까요? 문제는 이 트럼프에 의해서 이 상승 곡선이 언제쯤 펀더멘털로 받쳐줄 것인가, 이 시기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받쳐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가 변수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월 취임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철회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들이 축소가 될 거고요. 그러면 사실 테슬라한테도 이거는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테슬라도 분명하게 이건 마이너스 요소고요. 하지만 3분기 어닝콜 때 테슬라가 밝혔던 것은 내년도에 뉴 모델스, 즉 복수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신차를 여러 종류를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건 대부분 상반기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품들 중에는 또한 어포더블이라는 영어도 표현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중저가 차량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에 따른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이 새로운 모델군에 의해서 플러스 요인으로 바뀔 때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테슬라가 통과하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올인한 이유는 사실은 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규제 완화를 보고 있는 거죠. 특히 가장 규제 완화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스페이스X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발사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유연성을 확보할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성장이 대단히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테슬라 부분에서의 FSD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부분에서의 이 정부 규제, 연방 정부의 규제 부분에서의 완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규제 완화가 트럼프 임기 말년에 이루어진다라면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단히 초기에 이 부분들을 이뤄내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아마 2025년 내로는 효과가 있어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 지원 효과가, 올인한 효과가 사실상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전체적인 발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2025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 신차 모델로 카컴파니로서도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카컴파니로서 어떻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FSD에서 지난 위 로봇 행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비감독하에서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테스트하겠다고 했는데, 이 테스트가 효과적이면서 빠른 속도로 이 테스트의 결과를 가지고서 연방 정부로부터 FSD 허가를 받아낼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중 갈등을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 자체를 정말 대단히 강력하게 끌고 나갔었던 거고, 물론 트럼프 1기 집권기에도 미중 갈등은 시작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지만, 트럼프는 충분히 중국하고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테슬라에 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언제쯤 2025년 상반기냐 하반기냐, 또는 1분기냐 2분기냐 3분기냐 4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FSD를 중국에서 언제쯤 허가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2025년 1분기라 보고요. 그러니까 모델 체인지가 될 때 이렇게 순조롭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생산량이, 새로운 모델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새로운 모델이 출하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기존 모델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매출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무조건 매출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가능성을 상쇄하는 연방 정부에서의 허가 부분이라든지 중국 정부에서의 FSD 허가 부분을 크로스 시킬 수 있느냐. 이 크로스가 2분기에 이루어진다면 1분기에서의
펀다멘탈은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때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서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당연히 성장 가능성만으로도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빠른 속도로 펀다멘탈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저는 말씀드렸던 중국에서의 FSD 허가 그리고 연방정부에서의 FSD 허가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해서 테슬라 주가는 본격적으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서 상승할 가능성 또 한 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IRA 말씀하셨는데 그 폐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폐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폐지가 될까요? 우선은 뭐 트럼프가 그거를 선거 때 공약으로 걸었던 거고요.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전기차의 전환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또는 이제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하고 집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 미국의 흔히 말하는 빅3라고 하는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 전기차 전환을 못하면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데이터를 보면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내연기관차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미국의 일자리에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 방향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는 전기차의 전환의 가속도를 늦추려고 할 텐데 트럼프도 또 일론 머스크를 또 배려를 하겠죠. 근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조금 없는 것이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테슬라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테슬라는 이미 계속해서 지난 분기 때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자동차의 평균 생산 가격을 35,100달러로 낮추면서 계속해서 혁신을 통해서 자동차의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하고 이제는 가격 면에서도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부닥쳐서 내연기관을 테슬라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조금 없이도 정부의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전기차로의 전환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반대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것은 저는 빅3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현대기아차도 조금의 일시적인 타격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진짜 뭐 어떤 분들은 IRA 폐지를 못한다 이런 분도 있고 또 박사님처럼 또 IRA 폐지가 정말 실현 가능성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번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대통령만 지금 공화당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원과 하원을 다수당으로서의 공화당이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 물론 이 반도체법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그 이긴 지역에서 예를 들면은 그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아리조나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스윙 스테이트였는데 이번에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이겼잖아요. 거기 이제 물론 아직 거기서 민주당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걸린 문제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화당의 직접적인 이익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물론 달라질 이건 폐지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폐지가 되면은 사실상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뭐 반대할 이유가 전혀. 네, 일론 머스크는 계속 반대해 왔어요. 이것은 빅3를 전통 내연기관차 업체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테슬라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말은 그렇게 하는 건데 테슬라의 실적 속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효과를 분명히 받고 있어요. 특히 2024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내수 경제가 사실은 그렇게 붐업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고이자율 상황 속에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쪽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테슬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판매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리스를 했잖아요. 리스라는 것은 판매자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판매자의 부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저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수준의 180만 대 정도는 판매할 거라고 보는데요.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데 미국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를 일론 머스크는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버린다라는 것은
훨씬 더 자기들에게 오는 피해가 10이라면 포드나 GM에 오는 피해는 100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경쟁에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절차로 가는 것은 어떠한 반대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큰 인사이트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테슬라 및 뭐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요, 우리 또 박사님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